다음은 충남 보령 서천 지역을 두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남 보령 서천의 장동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을 묻는 거에 대해서 사실을 답변하면 다른 객관적인 사실로 그 사실을 반박하거나 재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데 그 사실을 비틀어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다시 국회의원들에게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추궁하듯이 질의할 것이라면, 그래서 없는 사실을, 맞지 않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저는 왜 이 자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제 시간입니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다른 의원이 질의할 때 가장 많이 딴지 걸고 쉬지 않고 딴지 거는 분이 양경숙 의원입니다. 자, 예. 저는요, 300명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중에서 적어도 양경숙 의원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동안 본회의나 다른 질의 시간에 다른 의원 발언할 때 끼었던 속기록을 보고 말씀하세요. 대통령이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그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있다면 계속 가정을 하고 그것이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실관계가, 무슨 진술이 바뀌었냐고 묻고 있는데 대답하려고 하는데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차관으로부터 외압 문자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문자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그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첩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맨 처음 이야기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첩 보류 지시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장관으로부터 직접 공문서 형태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특정인에 대해서 넣고 빼라는 지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에는 특정인에 대해서 넣고 빼라는 지시로 나는 그렇게 들렸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아니라 수사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수사권이 없는데 왜 개입하려고 했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초동조사에 불과하다고, 수사는 경찰에서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된다고, 범죄 혐의나 누구를 처벌할지는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고 결정하면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수사 외압이고 수사 축소 의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사단장이 영장 기각된 것도 증거인멸 내지 도망 염려가 없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통상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다, 이것도 아닙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경우에 나가는 기각 사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구속영장 청구가 수사단장에 대해서 항명죄로 재갈을 물려서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됐을 때는 이미 수사단장은 조사 기록을 이첩한 다음입니다. 무엇을 재갈 물리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사단장에 대해서 김태호 1차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단장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중요한 진급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느 정부와 어떤 인사와 더 가깝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실에 어떤 지시를 하고 왜 그런 지시를 했냐고 없는 사실을 가지고 문제 삼고, 국방부 장관이 이 수사에 관해서는 전혀 권한이 없는데 왜 결재를 하고 보고받고 이첩 보류 지시를 했냐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냐고 또 문제 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어서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라는 것입니까?
관여하면 안 된다고 하더니 보고받을 사안이 아니었고 그냥 참고로 보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첩 보류 주시든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항명도 아니라고 하면서 왜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제대로 보고받고 그 이후에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았냐고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들을 마음도 없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오늘 49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도 야당의 한 의원이 여기에 올라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교권이 추락하고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학교 현장이 이와 같이 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된 일도 아니고 어제 오늘 된 일도 아니고 그동안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이 마치 윤석열 정부에 있는 것처럼 점잖게 인사 말씀하는 것처럼 하면서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일어나고 있냐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범도 장군 형상 이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에 대해서 과연 주적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는지, 커리큘럼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흉상을 건립하려고 했을 때 과연 홍범도 장군의 형상을 육사에 건립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하는 것이 맞는지 좀 더 고민했었더라면 지금 육사 생도들의 주적관이 문제되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고민했더라면 지금 이 논의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흉상을 건립했고 그것을 결정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마치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의 성과에 대해서는 그 업적에 대해서는 폄훼하거나 지우려 하거나 조금도 깎아내리려 하지 않는다고 몇 번을 거듭 말해도 여기 와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을 했고 8월 30일 날 사실 검찰에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고인 같으면 이렇게 출석에 2번 불응한 것 자체가 저는 구속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도 있겠지만 다른 증거에 의해서 충분히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출석할 때마다 검찰의 질문을 회피하거나 답변서로 대신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실상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이와 같이 검찰의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내가 2시간 조사받겠다라고 해서 불출석의 책임이 마치 검찰에 있는 것처럼 돌리면서 2번이나 불출석했습니다. 다른 피의자 같았으면 이 자체로 구속사유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예도 저는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9월달이 넘어가면 10월달에는 본회의가 없습니다. 어떤 계산을 하고 이와 같이 단식에 돌입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식이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참고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수사를 해 주십시오. 예,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생각대로 되면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사법 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